안녕하십니까, 자자캠핑TV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비닐하우스 짓는 겁니다. 저도 비닐하우스는 처음 지어보는데 이제 유튜브랑 자료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래서 처음 비닐하우스 지으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거고요. 제가 지을 사이즈는 폭 6m에 길이 10m짜리 비닐하우스입니다. 파이프는 25mm 파이프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 그 석가래 간격, 이렇게 활대 있죠. 요 석가래 간격은 60cm로 해가지고 지을 거고요. 양쪽 끝 사이드는 이제 간격을 조금 좁혀서 50cm씩 해서 60cm짜리 16개, 그리고 이렇게 16개 간격, 그리고 끝에 50cm짜리 해서 16개를 60cm로 15개죠. 15개를 하면 9m가 되고, 끝에 50cm씩 해가지고 딱 10m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을 겁니다. 비닐하우스를 이제 짓는 게 뭐 조립식 비닐하우스, 좀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활대를 조립을 해서 하는 조립식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제 활대를 아예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공법도 있는데, 제가 가격을 좀 비교해 봤더니 조립식이 그렇게 뭐 많이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주문을 해가지고 활대를 휘어 오는 것까지 해서 어저께 배송을 받았습니다. 배송 받은 활대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송을 와주셨는데요. 저렇게 이제 2.5톤 차에 싣고 오셔가지고 저거를 하나씩 내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밭을 던지네요. 그리고 저 긴 것도 저 내리지 않고 한쪽을 내린 다음에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냥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견적 부분인데요. 요 견적은 이제 쇠값에 따라서, 시장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좀 변하기 때문에 참고만 대략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석가래 파이프 이제 10m짜리 18개에서 하나에 이제 18,600원 해갖고, 요게 이제 가격이 제일 큰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쭉 이제 비슷한 가격이고, 요거는 1.2T 가로장이랑 브레이싱 파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2T이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가격이 좀 내려왔고요. 네. 이거 똑같이 10m인데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출입문은 개당 5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앞에는 양문형이고 뒤에는 하나기 때문에 출입문 3개 해서 요 가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비닐은 한 10만원 정도 하네요. 부가세 포함되게 되면. 요거 이제 비닐은 제가 10m짜리기 때문에 위에 10m 올라가고, 이제 마구리랑 뭐 문이랑 하다 보면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20m로 챙겨 주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겹이기 때문에 550인데 요거 펼치면은 11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석가래 파이프가 10m이기 때문에 11m로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오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치마 비닐은 이제 어깨 밑으로 이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사이드의 비닐인데, 요건 롤 단위로 판매해 가지고 100m에 45,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이제 금액을 보시면은 되고요. 요 가격들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원래 하우스를 지을까 하고 견적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짓지 못했는데, 요게 가격이 그 사이에 또 쇠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2021년 11월 기준 요 정도 되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요게 이제 여기서 견적을 주셔도 좀 하다 보면 좀 모질란 게 있어요. 저는 패드를 조금 많이 이제 해가지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패드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드를 중간에 한 번 더 사러 갔었는데, 그렇게 이제 중간에 좀 더 필요한 부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막 이렇게 멀리서 하지 마시고, 좀 근처에 적당한 가격이면 근처에서 이제 해가지고, 저도 근처에서 했기 때문에 요 밴딩비, 배송비 같이 해가지고 한 8만원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85,000원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에서 일단 적당한 견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m짜리 이제 활대를 휘어가지고 폭 6m로 지금
밴딩 작업을 해서 받았고요. 어저께 날씨가 좀 굽기는 했는데 6m 폭 6m에 저쪽에 이제 말뚝을 길이 10m로 해서 말뚝을 박아 놨습니다. 요거 이제 그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이제 하는 거는 그 대각선 길이도 맞춰야지 이제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6m에 10m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오랜만에 계산을 해서 66에 36 10 곱하기 10 100에 136 루트 136이 11.666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각선 양쪽 대각선 길이를 재서 그렇게 이제 직사각형을 지금 잡아 놨고요. 지금 이제 할 작업은 이제 수평을 이 땅이 이제 수평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수평을 물 호스로 보고 그래서 수평을 이제 표시를 해서 인발대 박을 깊이를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석가래 간격 60 간격씩을 표시를 해서 그 간격대로 그 깊이대로 그렇게 수평을 맞춰 가지고 이제 인발대를 먼저 박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직을 이제 잡을 때 직각을 잡을 때 너무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땅에서 보면은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 간격은 문이 올 거예요. 문도 근데 같이 사니까 보통. 그래서 요 문에 따라서 직각을 대충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직각은 이제 피타고라스로 3대 4대 5로 보셔도 되고 저는 그냥 아예 이제 6대 10으로 해가지고 6대 10대 11.6666 그렇게 이제 루트 값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직각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평을 잡아서 이제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물 호수에 물을 채워 왔고요. 지금 보면 에어가 최대한 안 차야 이 수평 잡기가 좋습니다. 에어가 차 있으면 얘가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에어를 좀 빼는 시간이 필요하고, 보시면 양쪽 끝에 높이가 같죠. 물의 이제 중력에 의해서 물 높이가 같아지죠. 이렇게 좀 다르게 돌려도 다시 좀 있다가 보면 이제 물 높이가 같아지고,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수평을 물호수로 잡는 겁니다.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저쪽 끝과 반대쪽 끝이 높이가 같아지도록 수평을 보는 겁니다. 물이 빠지지 않게 양쪽에서 이제 비슷한 높이로 물호수를 잡고 이제 쭉 끝까지 가가지고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쪽을 맞추시면 됩니다. 한쪽을 표시를 했으면 한쪽,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한 사람만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이제 물 높이 동일한 부분을 표시를 나머지 세 곳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평을 잡았습니다. 보면 근데 얘가 아무래도 좀 늘어지죠, 가운데가. 그래서 이 말뚝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번 싹 당겨서 탱탱하게 줄을 해줄 거고요. 인발대를 박기 전에 잡초 매트를 먼저 깔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우스 안팎으로 그 인발대 부분에 잡초가 나는 걸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정색 잡초 매트를 미리 깔고 그 위 인발대를 박으려고 합니다. 수평을 잡고 인발대를 박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개념도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땅이 높이가 조금씩 다르죠. 다른 상태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먼저 이제 양쪽 끝에 말뚝을 두 개를 박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간격 위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cm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한다. 그럼 20cm 한쪽에 이제 표시를 하고 물호수를 쭉 가져가서 반대쪽에 이제 물 높이가 같아지는 요 부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지금 이제 동일한 높이로 표시가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줄을 하나 띄웁니다. 이렇게 줄을 하나 쭉 당겨서 이제 띄우고요. 그리고 그 줄에다가 이렇게 인발대 간격을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제 보통
요 간격은 60cm 간격으로 많이 하고요. 이렇게 이제 60cm 간격으로 쭉 표시를 해놨으면은 인발대를 박아야겠죠. 인발대는 보통 길이 1m인데 50cm는 이제 땅으로 박고 요 위에 50cm가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발대를 땅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인발대가 이렇게 땅으로 박혀서 여기까지 박히는 거죠. 여기까지 박히는 겁니다. 여기다 박으면 여기다 대고,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 박히고 어떤 데는 많이 박힐 거예요. 그래서 요 땅 높이 기준이 아니라 요 선 높이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요 빨간색은 요 땅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이제 선 높이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자, 지금 보시면 요 인발대가 여기 땅까지 들어가면 여기 20cm가 되고 나머지가 30cm겠죠. 그쵸? 나머지 30cm는 요 선 기준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발대에다 30cm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선 위로는 쭉 30cm로 동일한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인발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가 하나씩 박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 인발대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요 끝에 가져가서 뭐 여기다 가져가서 이제 땅에 놓고 망치로 땅 쳐가지고 여기 여기 요 선에 딱 맞았을 때 스톱. 또 그 다음 인발대 가져가서 망치로 또 땅 쳐가지고 여기서 스톱.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이제 인발대 높이는 맞은 겁니다. 그래서 요 땅 높이랑은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동일한 높이 인발대를 가져오는 거고, 하우스도 그러면 위에 라인이 딱 맞아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발 18개씩 양쪽으로 놨고요. 이게 파이프가 지금 인발을 보면 한쪽은 순놈이고 한쪽은 앞놈이거든요. 이 긴 파이프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활대로 휘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다 꼽는 휘인 활대라고 보면 한쪽은 앞놈이고 한쪽은 순놈이겠죠. 그래서 인발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쭉 박으면은 나중에 순놈만 양쪽에 나오거나 앞놈만 양쪽에 나오거나 하면은 활대를 꽂을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한쪽은 여기를 박아주고 앞놈을 박아주고 한쪽은 순놈을 박아줘야 활대를 이제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76cm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땅으로 50cm 정도가 들어가고 아까 표시한 요 그 수평 잡은 선이 땅에서 26cm가 올라왔으니까 한 76cm에다가 표시를 쫙 해가지고 이제 그 선에 맞춰가지고 박아줄 거고요. 그 선을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76cm에서 일률적으로 쳐주고, 수직을 너무 멀리 주면 두 개를 표시를 해줬죠. 76을 표시를 했습니다. 요 선이 이제 아까 수평 잡은 실 띄운 선에 이제 맞추면 되고, 얘는 끝났고요. 이제 반대쪽이죠. 표시를 했고요. 줄에다가 표시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인발을 박겠습니다. 양쪽 끝에는 문 쪽 앞쪽 뒤쪽은 50 간격이고 나머지는 60 간격이거든요. 6의 배수가 아니라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50, 110, 170. 맨 끝에는 50 간격이고 나머지는 이제 60씩 띄어가지고 요거대로 이제 줄에다가 좀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발을 박겠습니다. 마킹을 해놨습니다. 인발을 박을 위치를 이렇게 넓게 들으면 양쪽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인발을 박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부분이고요. 부직포를 살짝 뚫어가지고 줄에 최대한 닿지 않게 그렇게 할 건데,
요 윗줄이 지금 살짝 안쪽으로 달려 있어서 여기 처음 거는 살짝 이렇게 닿으면서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부터는 안 잡히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맞춰. 이거 이렇게 맞춰봐야 돼. 정확하지? 거의 뭐. 그래. 아, 바깥쪽으로 조금만 더 가야 돼요. 나 알았어. 여기 살짝만 떼겨도 많이 오는 거야. 줄 어딘가 봐봐요. 거의. 아직 멀었어. 그만 봐 이제. 한번 박으면 끝나네. 거의 뭐 됐더라. 오차 범위 이내에요. 봐도. 요게? 응. 다 박은 건데 뭐. 더. 됐어 그만. 조금 뭐 삐뚤 게 있지만 처음 하는 거 치고 이 정도면은 영어한 거 아닌가요? 망치로 인발대를 박을 때 이제 많이 세게 친 부분은 그 순놈 쪽이 좀 뭉개져 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라인더로 좀 갈아내고 이제 끼우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활대 석가래를 다 세웠고요. 이제 가로장 붙일 겁니다. 뭐 활대 석가래 하는 거는 특별한 요령은 없이 꽂았는데 이제 망치로 밑에 세게 때리다 보니까 조금씩 찌그러져 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라인더로 좀 갈아내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맞죠? 이 정도입니다. 네, 거의 일자가 맞는 것 같고요. 반대쪽도 보시면 네, 거의 일자 맞죠? 이렇게 맞췄고 이제 가로장 되겠습니다. 가로장 중에 제일 아래 거 먼저 이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마구리를 새들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딱 끈 면이 이 면이랑 뭐 살짝 안으로 들어와도 되겠죠. 근데 들어오면 또 저쪽이 튀어나오니까 한번 보고 조리개 요게 요 이제 의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밑에 가가지고 얘를 잡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요 뒤에 거에다가 그 기른 거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처음부터 다 걸지 않고요, 하나씩 걸어서 할 건데, 이제 일어서 가지고 쭉 걸어 놓고 요 의자 모양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의자 모양으로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니까, 또 없으면 가지러 가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다 됐으면은 발로 밟아서, 여기는 지금 땅이 꺼져서 꽉 밟으면 안 돼. 이제 요 위에 가로장을 돌릴 건데, 가로장을 돌리면은 요 이제 할 때 간격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탁탁 치면서 이제 나중에 맞추더라고요, 간격을.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눈대중으로 보면은 또 오차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올리기 전에 미리 이제 올릴 가로장에다가, 여기 올릴 가로장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 다시 자로 재지 않고요, 여기 지금 이미 간격이 있으니까 그것만 표시를 하면 되니까, 한다고. 이렇게 센터 표시하고 사이드 표시해가지고 자, 오늘 또 이제 작업을 이어서 해볼 건데요. 어저께, 사실 어저께 쉬고 그저께죠. 그저께 요 가운데부터 했는데, 이 영상을 다시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깨하고 그 이제 측면 옆에 하고 가운데는 제일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낭창거리니까 요 이제 하기 쉬운 부분부터 이렇게 어깨부터 잡아서 올라가서 양쪽을 하고 위에를 하던데, 저는 가운데부터 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했긴 했는데, 만약에 다시 하실 분들은 가운데를 나중에 하고 요 사이드 어깨부터 해가지고 가운데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마지막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밑에 이제 피스 이 부분에 연결된 부분 있죠? 여기 피스 먼저 쭉 받고, 그리고 가로대 연결해 가지고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가로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우선 매 활대마다 박아주지 않고 중간중간 이제 한 4개 정도만 활대를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있는 활대를 이제 고정해주는 작업으로 했고, 전문가분들은 이제 그 위에 올라타서 막 위에서 작업하시고, 아니면 이제 트랙터를 이용해서 트랙터 타고 이제 하나씩 오면서 작업을 하시던데, 저는 이제 위에 올라가긴 좀 무섭고 그래서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했는데, 뭐 크게 큰 하우스가 아니라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끝에 마구리인데요. 여기가 지금 끄트머리가 요 밑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순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얇아요. 얇아서 쇠들이 지금 딱 꽉 끼지가 않아서 여기 이제 짧은 거 한 9cm짜리를 잘라다가 여기 이제 얇은 쪽에 덧대고 이어준 다음에 쇠들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구리 파이프를 박을 겁니다. 50cm만 박아서 맞추겠습니다. 저 부분은 대각 고정구를 이용해서 피스로 고정을 해줍니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거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하시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양쪽에 2개씩 고정을 해줬고요. 뒤쪽은 하나짜리 문을 달 거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 가운데에 마구리 가운데 기둥을 했고요. 고정을 하기 전에 문을 가지고 와봐서 간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지금 저기가 이제 닫힌 부분인데, 닫혔을 때 문 테두리보다 세로 파이프들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닫았을 때 바람이 안 통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문 쪽으로 들어오자 파이프가 조금 현재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와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문보다 좁아지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T 고정구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짝에 이제 롤러 달 건데, 문짝이 보니까 여기 좀 보여주세요. 이제 사각에다가 다시 그 패드를 하고 막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완전히 이렇게 패드 모양으로 그 사철을 끼우게 그렇게 완전히 문짝이 나와 있네요. 단면을 보면 이게 사각 프레임이 아니라. 그래서 이 홈에다가 바로 비닐을 꽂을 수 있게 그렇게 나와 있는 문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바깥쪽으로 가겠죠. 비닐이 붙으면. 그래서 로라 두께가 보면 딱 놓으면 요거보다 약간 튀어나오죠. 그러면
시험강이 요만큼 붙기 때문에 저쪽 하우스 기둥하고 한 요정도 틈이 생길 거예요. 요정도 틈이 너무 많이 생겨도 안 되고 너무 조금 생겨도 안 되니까 지금 아마 이 로라 두께에 맞게 요게 그렇게 아예 세팅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니면 뜯지 뭐.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나온 것 같아. 쉽게 하라고. 로라는 한 뼘 정도 위치에 수직으로 달아주면 되고, 문 프레임 대볼 때 아래에 C형광을 맞춰놔서 그 정도를 이제 바닥에서 뜨게 조정을 했습니다. 롤러를 센터 쪽으로 가지고 와서 센터 기둥에 롤러 바닥 쪽에 표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이제 C형광을 설치를 하면 C형광하고 롤러하고 위치가 맞게 됩니다. 그러면 C형광이 붙는 아래쪽 높이는 여기가 되죠. 여기가 C형광이 붙는 높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쪽이랑 수평을 잡아서 C형광만 닮으면 돼요. C형광의 센터 표시를 했고 거기 위치를 잡았으니까 올라가서 하나 받고, 이거를 올리기 전에 참 로라가 들어갈 자리를 파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C형광에 10cm 정도만 롤러가 들어갈 수 있게 조금 벌려주면 됩니다. C형광을 올리고 가운데 기둥에 이제 먼저 피스를 하나 박습니다. 센터에. 그러면 이게 시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가운데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수평계를 가지고 와서 시소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에서 수평을 확인을 해가지고 양쪽 박아주면은 이제 고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센터를 잡고 수평을 맞췄습니다. 아까 C형광에서 위쪽을 살짝 이제 따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롤러를 끼워가지고 높이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 다친 거. 하우스 작업을 시작한 지 이제 3일째입니다.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지금 작업을 했고요. 밑에 이제 골조는 거의 다 세웠는데 오늘 이제 비닐 치기 전에 브래싱 파이프라고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파이프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튼튼하긴 한데 조금씩 흔들려요. 그래서 이 대각선 파이프를 쳐주면은 좀 더 짱짱하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 이제 하우스 길이가 10m거든요. 10m. 그래서 5m씩 잘라서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내려주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반대쪽 대각선으로 내려주고, 그래서 여기 뒤쪽에 이렇게 2개 해서 4개를 브래시 파이프를 지금 설치하겠습니다. 파이프의 마감을 어떻게 할까? 이게 대각선으로 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요 새들 중에 지금 이제 하우스용으로 나온 새들은 이게 여기에 25mm가 딱 맞아요. 그래서 좀 안 되고, 제가 이거는 이제 좀 약한 새들이에요. 좀 많이 구부러지는. 요거는 이제 전선 이렇게 고정할 때 썼던, 전선관 고정할 때 썼던 그 새들인데, 요거는 좀 이렇게 막 많이 휘어지고 유두리가 있어서 요걸로 대각선 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하우스 이제 고정하라고 그 이제 업체에서 준 새들이거든요. 보면은 두께 차이가 있죠. 딱 봐도 요거는 이렇게 막 유두리가 없이 딱 맞아요. 거의 파이프에 딱 맞기 때문에 요거 대각선 할 때는 조금 어렵고요. 대각선은 이렇게 조금 유격 있는 부드러운 새들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정하면 될 거고요. 지금은 하우스 패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높이에 요거에서 한 9cm 정도를 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9cm 정도 내려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하우스 패드를 쭉 연결해 가지고 박았고요. 이제 튀어나온 부분 있죠. 튀어나온 부분은 이제 그라인더로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냈으면은 이제 끝에 마무리 부분은 비닐이 이제 걸려서 찢어지니까 망치로 혹시 비닐이 닿아도 찢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패드가 한 줄, 위에 패드가 한 줄, 해서 패드는 두 줄을 해가지고 요 밑에 패드, 요 패드는 이제 치마 비닐을 할 패드고요. 요 위에 패드는 이제 위에 하우스에서 내려온 비닐을 한번 걸어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개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비닐이 쓰는 그 공간이고요. 패드 작업을 다 했습니다. 패드 작업하는데 반나절, 둘이서 반나절 이상이 걸리네요. 그래서 끄트머리는 이렇게 망치로 때렸고요. 지금 패드를 보면은 좀 패드를 많이 했습니다. 비닐 잘 못 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밑에 한 줄, 중간에 한 줄, 위에 한 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 옆선에 패드를 박아서 이렇게 삥 전면을 칠 때 이렇게 삥 여기다 꼽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는 보여드렸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 한 줄, 중간에 한 줄, 위에 한 줄 이렇게 해서 세 줄을 했고 옆선을 쭉 돌렸습니다. 옆선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됐고 지금 한번 보세요. 이제 비닐을 씌우겠습니다. 비닐. 비닐은 두께 0.1mm, 폭 5.5m, 이제 반 접혀 있어서 펼치면 11m고요. 길이 20m입니다. 지금 저렇게 펼치면 반 접힌 상태로 이제 폭이 5.5m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들고 우리 거만큼 가는 거야. 여유 있게 맞죠? 우리 폭만큼 이제 일단 자를 겁니다. 근데 조금 여유 있게 줘야 되니까 요거 뭉치. 네, 뭉치 조금만 바깥쪽으로 올게요. 요 라인으로 자를까봐요. 여유 있죠? 연결된 부분도 잘라내어 줍니다. 그러면 5.5m에 7m 비닐 두 장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하나는 정면, 하나는 후면 거기에 붙이면 되고요. 비닐이 접혀 있는 안쪽이 하우스 바깥으로 오게 하면 맞는 겁니다. 글씨가 밖에서 바로 보이도록 설치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돌려서 이제 바로 보이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석가래 부분에 붙인 그 활대 패드를 고정을 위쪽에서부터 쭉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 패드를 고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운데 쪽 패드에 스프링을 끼우면 됩니다. 아 여기 그거구나. 그러면 여기 붙잡아야 돼. 정면 비닐입니다. 위쪽 센터에서 먼저 고정을 해주고 한 명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철을 끼워주고 한 명은 대각선으로 좀 당겨주면 팽팽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좋아. 그다음에 얘는 더 같이 가야 돼. 문 쪽에도 패드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패드 사철 스프링을 끼워서 문짝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메인 비닐 씌우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뒤쪽에서 이제 사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비닐을 위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두 명이 이제 양쪽 사이드에서 비닐을 당기면서 이제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면은 비닐이 무겁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는 딱 10m라서 이 방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뒤쪽에서 비닐을 많이 잘 올려줘야 돼요. 비닐이 꺾어질 때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닐을 위로 쭉쭉 올려 놔줘야 이제 옆에서 당겼을 때 측면에서 비닐이 당겨집니다. 거의 다 왔어. 딸려오다가 좀 이제 안 오면은 사다리 가지고 와가지고 위에서 이제 한번 들어줘도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저는 사다리를 이제 이동을 해서 어차피 앞쪽에 스프링 사철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하고 당기는 작업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다 못 온 비닐을 쭉 조금 당겨주고 있죠. 당겨서 이제 길이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위쪽에 이제 패드에다 고정하면 될 것 같네요. 뒤에 땡길 테니까 스톱해. 한테 이거 잘라야 돼. 네. 또 오케이. 조금 더 할까요? 뭐 땡겨? 네. 좀 더 쏘. 오케이. 위쪽 비닐도 센터부터 끼워 넣고 이제 살살 대각선으로 당겨 가면서 패드를 대고 스프링을 끼고 있습니다. 문짝에도 남은 비닐을 이제 대고 스프링으로 고정을 해 줬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스프링 체결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스프링을 다 넣어주면은 비닐이 이제 더 탄탄하게 쫙 펴집니다. 개폐부의 그 양쪽 끝, 앞뒤 끝 두 칸 정도는 안쪽에서 저렇게 비닐을 좀 대줘야 개폐기를 닫았을 때도 그 사이로 새바람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 밑에 라인 이제 패드 친 거서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부분은 이제 치마 비닐이라 그래가지고 1m 폭 1m짜리로 이렇게 서줍니다. 요거 한 50cm 높이로 했기 때문에 여기 50cm 바닥에 50cm 깔리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흙이나 이런 걸로 덮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받은 거는 요거 0.1T에 100mm 폭 100mm 100m
요거 장수비 이름 필름 롤로 왔네요.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쭉 패드에 쳐주면 됩니다. 하우스 클립을 받고 있습니다. 요 개폐기를 달으려고 하우스 클립을 할 때는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클립, 요 검정 클립이 들어가야 됩니다. 검정 클립이 만약에 요 기둥 쪽에 겹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쓸려가지고 이제 비닐로가 빵꾸 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클립, 기둥, 클립, 기둥, 클립, 기둥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했고요. 개폐기를 달았습니다. 지금 땅에 한 60cm 정도 이제 박아서 기둥을 만들었고, 요 개폐기가 이렇게 요거를 타고 다니는 구조로 했고요. 요게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뭐 파이프를 걸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타고 다니고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은 지금 이제 창문이 닫히는 거고요. 울리는 거고. 요 파이프 위치만 어디다 놓을지 이제 잘 세팅해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얘가 생각보다 많이 낭창거리지는 않고, 어떤 분 보니까 요거를 이제 기둥을 이렇게 이어서 하나 더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이 문이 위에만 걸쳤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는 덜렁덜렁거리죠.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니까 요 쇠를 이제 이렇게 하나 박아주면 됩니다. 너무 또 타이트하면 문 안 열리니까. 지금 하우스 이제 방풍 패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비닐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걸로 주더라고요. 모기장 같은 건데, 모기장보다는 훨씬 더 얼기설기하고 이제 단단해가지고 뭐 이걸로 해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제 두 개에 하나씩 패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저쪽에서 잡았고, 제가 중간에 허리에서 할 거고요. 당겨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땅이 좀 얼기 전에 한다고 급하게 하면서 막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는데, 혹시나 보시다가 이제 좀 궁금하셨거나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더 궁금하신 거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더 좋겠고요. 네. 하우스 짓는 방법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작캠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